(1월 26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깜짝 부양책에 힘입어 뉴욕 증시가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장 초반 혼조세를 보이며 관망하던 증시가 초저금리 정책을 1년 연장한다는 소식에 오름세로 돌아섰는데요. 3대 지수 중 나스닥 지수는 1%대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유럽 증시는 애플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영국 경제가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 성장했다는 소식에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증시는 약보합의 장을 마쳤지만 독일 증시는 0.04% 소폭 올랐습니다. 독일 자동차 공업협회에 따르면 현대차는 독일에서 지난해 8만 6천여 대를 팔아 토요타를 3,600여 대로 앞질렀습니다. 아시아 브랜드 중 1위에 올랐습니다. 삼성그룹이 담합 행위를 회사 행위로 규정하고 담합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박미라입니다. 이틀간 혼조세를 보였던 뉴욕 증시가 사흘 만에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스 우려는 여전했지만 연준이 깜짝 선물을 내놓으면서 시장 분위기를 좋게 만들었는데요. 또 애플이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면서 3대 지수 중에 나스닥 지수가 1%대로 강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애플 효과로 어제 국내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사상 초고가 행진을 이어가기도 했는데요. 외국인의 매수로 대형 IT주가 어제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또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장 마감 상황부터 정리해보죠. 네, 어제 코스피 지수가 사흘째 올랐습니다. 종가상 1950선 위로 올라섰는데요. 외국인의 매수가 이어졌지만 기관의 매도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장중 하락세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종가상으로는 0.12% 강보합권에 오르면서 1952포인트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반면 코스피는 이렇게 랠리를 이어가고 있지만 코스닥은 이틀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511포인트 종가를 형성했지만 510선을 지지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의 매수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닷새째 하락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급락하면서 8원 40전 내린 1125원대 장을 마쳤습니다. 아시아 쪽 마감 상황도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중하권 국가들은 춘절 연휴로 휴장한 가운데 어제 아시아 쪽에서는 일본 증시가 열렸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애플 효과에 힘입으면서 1% 넘게 강세를 보이며 3개월 만에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도 정리해보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FOMC 휴가로 오후장 들어서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다우지수가 0.6% 강보합권에 올랐고 S&P 500 지수도 0.87% 강세 보였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애플 효과 힘입어서 1% 넘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와 아시아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봤습니다. 네, 오늘의 성공 전략을 세워보는 마켓앤 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청송천룸 신창환 대표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미모가 출중하고 지력자를 겸비한 박미라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어제도 대형주 위주 장세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장중에는 또 약한 모습이 나오기도 했고 또 삼성전자와 포스코 정말 강세를 이어가는데 어제장 어떻게 보셨나요? 예, 어제 최근의 장이 이제 누차 저희가 서울 센티비가 말했듯이
대형주 장이 계속될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난 올 초, 지난 연말에 개별 종목에서 움직이고 대형주는 쉴 것이다. 근데 이제 장은 반대로 가고 있는 그런 모양을 누차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장 또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초대형주의 상승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야기될 것인지 굉장히 난감한 그런 입장인데요. 일단 장중에 어제 이제 개인들이 이제 대형주를 사지 않고 소형주를 샀으면 장중에 20포인트 밀리는 그런 모양을 보였다 이렇게 보는데요. 일단 어제 매수한 분들은 어제 거의 다 물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 자체가 이제 제가 볼 때는 어제는 큰 변곡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제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고점 매도를 이제 제가 권했는데 일단 전 고점에 대한 저항 이 부분이 이제 첫째 가장 문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중에 돌파하다가 이제 밀리는 모양을 보였는데요. 제가 볼 때 오늘 또 이제 이 전 고점의 모양을 계속 추가적으로 이제 도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볼륨주 밴드 상단에서 이제 계속 치고 가는 모양인데요. 상단 치고 가는데 지금 주가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이제 볼륨주 밴드의 이탈 모양을 보입니다. 이탈 모양을 보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 또 만약에 갭 상승하면 또 장중에 밀리는 모양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럴 때는 굉장히 빠른 손을 갖고 있는 분들은 고점에 이제 매도 쳤다가 다시 받아도 한 3, 4% 수익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격이 보면 지금 보시면 이격이 거의 5일 이평 이격이 이제 꺾이는 그런 모양이 보이고 있고요. 거기다가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20일, 60일 데드크로스 나는 이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가가 굉장히 이제 단기 과열에 이제 진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그 이격이란 게 이제 이동 평균을 이제 분석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주식을 추매하더라도 1등 주식 외에는 사는 거는 절대 불가하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격이 이제 이 100을 넘었을 때 보통 1등주를 사는 이제 집중력을 키워야 되는데 이제 집중력을 아무리 1등주로 살아 해도 안 사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뭐 어쩔 수 없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일단 1등주에 사는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볼륨주 밴드석으로 봐서는 일단 주가는 상승을 합니다만은 상승에 여러분들이 저점에 사야지 고점 특히 밴드 상단에 있을 때는 밴드 상단에 사야 되지 밴드 이탈해가 샀을 때는 항시 물을 2, 3% 당일 먹어버리는 그런 모양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그래요. 장 자체가 이제 수월하지 않는 장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제 장 자체가 이제 굉장히 이제 어제 우리가 그 사이 밀어붙였던 삼성전자, 포스코 막 이런 종목들이 이제 어제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양 보이는데 계속 이런 종목이 이제 계속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제가 볼 때 원래 내내 이런 모양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런 모양을 즐기는 모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이런 손이 안 나가거든요. 손이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가장 걱정스러운 그런 면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목균형표적으로 봐서도 이제 후행 스팬이 일단 밴드 상단에 걸려 있어요. 갤러는 강력한 저항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거기는 이제 밴드 하단이 또 밑으로 이렇게 나옴으로써 매물이 계속 쏟아지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일단은 지금 고점의 추격 매수는 굉장히 자제하는 모양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장 자체가 이번에 이제 변곡점이 보시면 짧게는 변곡점이 거의 뭐 33일 변곡점에서 왔습니다. 33일 변곡점에서 왔기 때문에 쉬는 자리에 쉰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 반면에 이렇게 33일 전후 변곡점은 오늘 저점에서 33일 변곡점 결론은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한 10일 정도는 주가가 그런 모양을 횡보에 약간 눌림목 모양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추격 매수보다는 일정 현금을 보유하면서 치고 빠지는 매수 전략을 써야 된다. 그리고 1등 주식을 계속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거 어제 이제 삼성전자만 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 저거 어제 신고가 나면서 신고가 저항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어제 전형적으로 이제 신고가 나면서 신고가 저항을 받으면서 윗골이 달리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계속 이제는
신고가에서 이제 윗꼬리가 달릴 것인데, 뭐 삼성전자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한테 삼성전자를 사라 해도 여러분들은 절대 삼성전자를 살 가능성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권하지 않겠는데, 그 반면에 이제 포스코가 어제 폭발하는 증세를 보였거든요. 네. 예, 폭발하는데, 포스코가 우리 이제 그 박미라 미모가 출중한 박미라 앵커님 아시지만 우리가 이제 37만 원 이하에서는 이제 오브이자를 내가 사라고 했는데, 그렇죠. 네. 예, 이거 안 사요. 그 음. 어제 또 전화가 지금 사도 됩니까? 묻는 사람인데 지금 사도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이고 37만 원에도 안 샀는데 42만 원에 왜 사나 이래거든요. 네. 그분은 평생 앞으로 저쪽에 가 놓으세요. 저쪽에. 아니면 저쪽에 시베리아 가 주식 투자해야 됩니다. 시베리아나 뭐 아니면 북극 가가지고 남극이나 가가 주식 투자해야지. 아니 주가는 신고가를 내고 상승, 지금 제가 그만큼 사락했는데 안 사고요. 또 현대중공업 같은 종목들도 사야 되느냐? 사라고 그만 그렇게도 안 사요. 안 사는데 뭐 25만원에 다 사락했는데, 아이고 20% 올랐는데 어떻게 사느냐? 그러면 여러분 뭐 쌀값 30년 전에 쌀 한 말 10,000원 할 때 사시지 왜 지금 쌀 한 말 5만 원 할 때 삽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등주에 사야 됩니다. 어제 주식 보시면 여러분 보이죠? 뭡니까? 지금 장세는 피라미드 장세입니다. 왜 피라미드 장세냐? 갈 때는 이 1등 종목만 간단 말이에요. 1등 종목만. 그러면 빠질 때는 어떻게 빠집니까? 빠질 때는 이 1등 종목이 빠지면 다행인데 여러분 갖고 있는 이 밑에 주식들이 빠진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갖고 있는 주식 빠집니다. 여러분 부디 1등 주식 좀 사세요. 1등 주식 사야 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어제 특이한 거는 이제 자동차 주식들이 어제 한번 반등하는 모양을 보였습니다. 자동차 주식들이 반등하는 모양을 보이는데, 현대차라든지 어제 뭐 기아차 이런 주식들이 어제 이제 특별하게 좀 올랐어요. 올랐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동차 주식 중에 이제 저는 이제 기아차를 어제 노리고 있습니다. 기아차를 노리고 있는데 한번 저점 매수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동차주가 제가 볼 때 평균 수익은 분명히 저는 안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평균 수익은 안 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하여튼 자동차 주식을 저점 매수하는 기회를 갖는데, 그 대신 자동차주는 어떻게 해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많이 갖고 있는 자리에서 특히 기아차를 볼 때 한 73,000원, 4,000원 이 자리에서는 매도 치는 게 현명하다. 왜 그러냐면 이 자리에서 개인들이 워낙 많이 갖고 있거든요. 특히 이 부분에서 개인들이 살 때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매도를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주식은 제가 볼 때는 고점 매도하는 게 현명하다. 그 대신 반등할 때 매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장 자체가 좀 수월지 않습니다. 오늘 또 미국이 어제 우리나라 장은 빠졌습니다만 어제 일본 장이 폭등을 했거든요. 자, 일본 장이 어제 엄청난 폭등을 했습니다. 폭등하면서 시세를 보였는데요. 일본 장도 지금 개입을 주고 떴기 때문에 개입을 메우러는 내려올 겁니다만은 지금 형태로 봐서는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이다. 그렇지만 VR이 이미 175 과열이기 때문에 일본 장은 미국 장에 비해서 오늘 좀 두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다우존스 지수가 어제 몸통 장중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몸통 장중 신고가를 갱신했지만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상승은 VR이 이미 175 왔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주가가 급락 나올 것이냐, 미국 장이 급락 나오는 모양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장 자체는 옆으로 횡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제 이제 그 선물을 보면 이제 기관들이 강력하게 1조 4천억 정도 선물 풋을 하방 쪽에 걸었습니다. 하방 쪽에 걸었는데 요즘 기관들이 거의 크레물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관들이 계속 돈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이 선물 매도, 이 부분이 오늘 굉장히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추가적으로 외국 기관들이 이제 매도를 친데, 요새 기관들이 매도를 강력 치면 이제 그 외국인 또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의 이제 기관들의 매도,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조금 한번 오늘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오늘 또 삼성전자 주식,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이 주가가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이제 모든 것을 말해주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삼성증권 공화국 증권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포스코,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좀 뜨는 종목들이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삼성생명이 이제 기지개를 켜고 있어요. 제가 이제 금융주 괜찮을 것이다 했는데, 삼성생명이 이제 배당 관련해서 괜찮을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관련 주식들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시뮬레이션으로 제가 한번 봤습니다. 시뮬레이션으로 봤을 때 이제 지금 시뮬레이션으로 봤을 때 코스피 200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지금 매수 들어왔느냐 이를 볼 때 어제 이제 강원랜드가 어제 컴퓨터 시스템이 매수를 해도 된다 이렇게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호전기 들어왔어요. 금호전기가 어제 차등 아주 좋은 모양이고 실적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단자가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이제 컴퓨터가 기업이라든지 모든 걸 분석했을 때 매수해도 된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웅진케미칼이 어제 매수를 해도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한영영이 매수이다 이렇게 이제 5종목이 매수가 나왔고요. 매도 종목들도 나왔어요 어제. 매도 종목들도 컴퓨터 시스템이 요 종목들은 지금 모든 상황으로 매도해도 됐겠다 했는데 첫 번째 이제 어제 대덕 GDS가 어제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풍산이 매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산업이 이렇게 매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거는 일봉으로 봤을 때 매수가 나왔고요. 주간으로 봐서 중장기적으로 매수하실 분들은 한일시멘트가 어제 주봉으로 매수가 나왔습니다. 이제 한일시멘트가 주봉으로 매수가 나왔어요. 그 주봉 매수를 하실 분들은 제가 볼 때는 한일시멘트 같은 게 어제 이제 매수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한제강이 어제 이제 매수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호전기는 일봉 주봉 다 들어갔고, 두산이 어제 주봉 매수가 들어갔고, 모토닉이 어제 매수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우리가 종목 선정할 때 굳이 우리가 선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좋은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가 이제 수익률을 수익을 말하다 이런 자리에서 제가 이제 이 시스템 종목 찾기 우리가 천역에 되는 종목을 우리가 굳이 찾을 필요가 없거든요. 이 컴퓨터가 이제 모든 것을 해가지고 이제 찾아줍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종목들을 관심을 조금 두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매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데, 그 대신 이제 매도 종목 주간으로 봤을 때 이제 매도 종목들이 어떤 게 나왔을 것이냐 이런 것도 이제 볼 수 있겠죠. 이 매도 종목을 보면 주간의 매도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이제 중기적으로도 매도 나왔느냐 이렇게 이제 한번 보면 중기적으로 매도 종목이 분명히 또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항시 이 컴퓨터 시스템은 매도 종목이 중기적으로 동아원이 중기적으로 매도가 나왔고요. 유한양행이 이제 중기적으로 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시스템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컴퓨터를 쓸데없는 거 보지 말고 종목 찾기도 앞으로 컴퓨터를 유지하는 모양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의 장의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중국은 춘절로 인하여 이제 2주 쉬고 있는데, 오늘 일본 장세가 어제 이제 선도로 끌었죠. 일본 장세인데, 근데 일본이 지금 무역 적자란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1월에 무역 적자 한 5억 불 정도 적자 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바람처럼 이제 미국 증시 따라가는 그런 모양을 보입니다. 지금 중국 증시가 없으니까,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시장을 보인다. 일단 장세는 강세를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어제 캔들차트 종합주가지수 캔들차트가 어제 이제 겨우 양봉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캔들차트가 오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어제 이제 고점인 1973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이제 가장 문제입니다.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 문제고, 두 번째 이제 캔들차트를 한번 봐야 되겠죠. 캔들차트가 음봉이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전고점이죠. 전고점 1962포인트에서 오늘은 한번 돌파할 수 있겠느냐. 이 캔들차트 기술적 분석적으로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께서 꼼꼼하게 보실 필요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모든 것의 교양이다. 주식이 이제 교양에서 시작하는데, 삼성전자 여러분 제가 이 청송촌님이 여러분 저한테 오브이자 빌려준다 할 때, 그때 이제 여러분 저한테 제가 70만 원 이하 때 오브이자 빌려준다 할 때 여러분들은 등기부등본 2통하고 배우자 인감증명서를 떼가 저제 때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그때 이제 삼성전자를 오브이자 사서도 이렇게 뜰 줄 여러분 몰랐죠. 근데 삼성전자는 어제부터 저항받는 모양인데, 저도 오늘 이제 삼성전자의 신고가 이 모양을 여러분께서 한번 꼭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요즘 삼성전자와 더불어 이 포스코와 이제 현대중공업이 따라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요즘 혼자 못 듭니다. 못 두고 이제 현대중공업하고 같이 떠야 되는데, 삼성전자하고 이제 포스코, 현대중공업 요즘 이제 상두마차입니다. 쓰리마차인데, 삼성전자가 뜨더라도 포스코하고 현대중공업이 요즘 뜨지 못하면 삼성전자가 따라가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포스코하고 현대중공업은 바닥에서 올라오고
삼성전자는 고가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제 힘이 붙이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보시면서 포스코, 현대중공업이 과연 삼성전자를 바치는지 안 바치는지 이런 분야인데 삼성전자를 제일 먼저 여러분께서 오늘 꼭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요즘 어제도 주가가 이제 등락비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상승 종목, 하락 종목이 비율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어제 이제 주가는 2포인트 플러스지만 등락비는 굉장히 마이너스였거든요. 등락비가 마이너스란 말은 뭐냐면 상승 종목이 많아야 우리가 뜨는 상승 종목이 적다는 것은 우리 개인들이 굉장히 이제 리스크를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등락비를 꼭 봐라. 그런데 보통 이 등락비가 꺾일 때 등락비가 결론은 뭡니까? 주가가 상승하면서도 등락비 하락 종목이 많을 때 변곡점을 겪는 경우인데 저는 뭐 어제가 어제 오늘이 큰 변곡점이 아닌가 여러분들 오늘 또 만약에 이제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많다면은 여러분은 적극적인 현금에 동참해야 된다. 그렇지만 1등 주식 꼭 내가 사고 싶으면 1등 주식에 물려라. 그래서 제가 볼 때 오늘 삼성전자와 더불어 두 번째는 등락 비율을 꼭 봐야 된다. 세 번째는 기관의 선물 매도를 집중적으로 봐라. 왜? 기관들의 선물을 외국인 또 조심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의 선물 비용을 보시면 오늘 꼼꼼하게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술적 분석적으로 보면 캔들차드가 어떻게 어제 전고점을 갱신하는지 아니면 전전고점 1960을 갱신하든지 아니면 캔들차드가 오늘 의문인지 양문인지 이 세 개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셔야 될 게 삼성전자 주식을 꼭 볼 것.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포스코, 현대중공업의 받침을 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 보이는 건 이제 여러분 보이게 이제 등락비를 보면서 기관의 선물 동향 이거를 보면 꼼꼼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이제 안철수 주식이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제가 참 괴로워요. 왜 그러냐면 이게 주식 빠지면 온 동네 사람들이 이제 저제처 전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전 나있나 물으면 청송님이 파르락 하면 꼭 꼭지더라 이거야. 근데 제가 꼭지는 알지만 바닥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했죠. 유명한 역대대대로 유명한 점성술사들이 자기 죽는 날하고 증권은 모른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이 안철수 이런 주식 테마주 하지 마십시오. 테마주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량주 여러분 제가 줄기차게 작년 6월 이후에 1등 주식만 하자 했습니다. 여러분 1등 주식 해야 되고요. 여러분 오늘내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원래 설 명절에 차례상 조상님 보기에 여러분 장고장이 부끄러웠죠. 그러면 올 추석에는 조상님 앞에 여러분 장고장을 피놓을 때 조상님 날라할 때 인류로 났는데 인류 시식으로 장고장을 피워보는 여러분이 되는 그런 명철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여러분 이류는 영원히 이류입니다. 여러분 인생 역전하십시오. 뭐로? 인류 주식과 인류 TV. 여러분 뻐꾸기 방송들 보지 마십시오. 그거 다 잡놈들이에요. 여러분 다 등치는 놈들이니까 그 놈들 말 듣지 마세요. 그 두 사기꾼입니다. 반지하 살아야 될 놈들이 여러분 등차가 외제차 타고 아는 차 가는데 전부 사기꾼입니다. 그거 믿지 마세요. 그거 다 필요 없고요. 여러분 시가총액 10개 종목 업종 대표 종목만 사가지고 매매하지 마세요. 무조건 1등 종목만 사는 여러분 멋진 우리 센 시청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화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 샘플러스 라인업이 이어집니다. 자, 단기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중소형주 알아보는 시간이죠. 샘플러스 라인업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김형근 샘플러스 전문위원과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제 말씀하신 로엔 대응 전략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죠. 예, 어제 이제 로엔이라는 엔터 기업을 하나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종가가 이제 14,400원인데 시장은 상당히 지금 강하게 또 가는 그런 흐름 속에서 시장의 이제 변화에 대한 부분은 일전에 이제 명절 전에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항상 좀 인지를 하시는 상태에서 분명히 대형주 이런 쪽의 움직임들 관심을 가지시고 그 외에 이제 소형주에 관심을 가질 때도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여기들 수급이 살아있는 이런 종목들에 좀 관심을 가지시길 말씀을 드리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그러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 약간 약세를 좀 보여줬지만
제가 제시해드린 매수가가 이제 14,000원에서 그 전일 종가 그 가격 사이였기 때문에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매수가 그 구간에 해당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지금 약간 엔터주들의 숨고르기 그러한 과정들이 나타나는 과정 속에서 약간 좀 숨고르기 장세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새로운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 갖고 오셨나요? 예, 오늘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IT 쪽의 종목인데요. 블루콤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블루콤이라는 종목은 이제 휴대폰 부품이죠. 마이크로 스피커라든가 리니어 진동 모터 그리고 블루투스 헤드셋 이런 부분을 좀 만드는 그런 업체인데요. 2011년도 작년이죠. 작년 한 3분기부터 해서 애플의 리니어 진동 모터를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아이폰 4S가 지금 출시가 됐는데 그 물량의 한 50% 이상을 지금 동사가 담당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 아이폰 판매 증가 부분을 봤을 때 동종목이 좀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애플의 실적 발표가 좀 나왔었는데 상당히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태죠. 그 부분에 있어서도 동사의 앞으로의 좀 성장을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의 지금 마이크로 지금 스피커도 지금 테스트 납품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리니어 진동 모터도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도 납품이 좀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처 같은 경우에도 애플 이외에도 모토로라든가 HTC 이런 쪽으로 판매 비중을 좀 확대해 나가면서 거래처 다변화를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그 시리라는 음성 인식 기능이 있습니다. 아이폰에서 지금 사용하는 그런 기능인데요. 이런 시리 탑재로 인해서 헤드셋, 이어폰,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헤드셋 부분이 아마 앞으로 좀 필수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이 부분도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동사가 그 부분에 있어서도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런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2년도 실적 전망치를 보면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 같은 경우 100% 이상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한 300% 이상 400% 가까운 그러한 성장을 보일 그런 예상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접근해볼 만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 상태를 좀 보셔도 좀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무차입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재무 구조와 앞으로의 성장성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질 그런 종목이다. 차트를 좀 보시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작년부터 해서 좀 사실은 좀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현재 차트도 장기 이평선을 돌파한 상태에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되는 그러한 초기 단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중바닥을 좀 형성하면서 상방향 쪽으로 자리를 잡아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관심을 좀 가지기에 충분한 그런 모멘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전일 종가 12,350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1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5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블루콤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형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윤규 전문위원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전 시간 말씀해주신 관심 종목 풍산이었습니다. 어제 좀 급락이 나왔는데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봐야 할까요? 예, 일단 풍산 현재 단기적인 조정 구간이고요. 네. 매수 접근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예, 목표가는 36,000원 그대로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26,000원 그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전략대로 그대로 진행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새로운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예, 금요일 관심 종목은 대림산업입니다. 예, 네. 대림산업은 2007년 이후 이제 4년간 정체되어 있던 해외 수주가 이제 2조 원대에서 지난해에는 이제 해외 수주 실적이 단순해서 6조 원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예, 수주 내용도 이제 이전과 좀 다르게 아무래도 화학 플랜트만 했었었는데 이제 좀 달리 좀 이제 처음 진출한 발전 부분에서만 또 2조 원의 실적을 거뒀고요. 또 이제 전체적으로 또 이제 해외 수주 성과도 있고 지난 3년간 또 정체 국면에서 벗어난 결정적인 계기가 또 마련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올해도 이제 또 작년 이상의 해외 수주 실적을 또 거둔다면 성장세가 이제 올해부터 성장세가 좀 본격화될 것으로 또 판단이 되고요. 건설업종 전체적으로 또 이제 사우디 발주 증가가 또 예상이 되는데 대림산업 역시 그것에 대한 또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또 판단이 됩니다. 예, 그럼 매수가는 10만 5천 원에서 10만 원 사이로 매수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2만 6천 원이고 손절가는 9만 5천 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림산업 목표가는 12만 6천 원, 손절가는 9만 5천 원. 관심 있으신 분들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윤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 샘플러스에서 전문가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시황도 들으실 수 있고 종목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수익을 말하다 녹화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방청 원하시는 분들 1577-7451번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한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어서 증권사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8시 2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증권사에서는 어떤 리포트 내놨을지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순서는 솔로몬 투자증권 목동지점의 정영훈 대리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리포트 주제가 휴장 기간 동안의 괴리 회소를 위한 상승 전망이라고 하셨는데요. 좀 주제가 깁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우선 네, 지난 전일 같은 경우에 그 국내 증시가 그 설 연휴 휴장 기간 동안 좀 대외 증시는 대략적으로 뭐 한 0.1에서 0.4%대의 그 좁은 범위에서 좀 움직였는데요. 이는 뭐 그리스 그 국채 교환 협상이 좀 부진한 그 모습을 보이면서 좀 또 다른 좀 악재로 좀 떠오르는 좀 결과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현재 뭐 국내 전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좀 휴장 기간 동안에 좀 괴리 회수를 위해서 좀 상승할 것으로 좀 전망은 됐지만 어느 정도 좀 폭이 좀 변동성이 좀 둔화된 좀 모습을 좀 나타내 주었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전일 같은 경우에 지금 가장 좀 중요한 문제가 지금 미국장을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 좀 크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금 상승 요건이 좀 강화된 좀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지금 어느 정도 소폭의 좀 조정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둔 투자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뭐 현재 그 글로벌 유동성과 또한 그 지배적 리스크의 그 완화로 인해서 주식시장 상승 요건이 좀 강화된 상황이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다만 그 최근에 그 상승 속도가 좀 가팔랐던 만큼 단기적으로는 소폭 조정 가능성 영역에 좀 위치할 것으로 좀 그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좀 상황입니다. 현재 뭐 국내 증시와 연관성이 높다고 좀 할 수가 있는 그 호주와 그 뉴질랜드 통화를 보면 그 단기적으로 좀 과매수 영역에 좀 위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구리와 원유 등도 좀 상승 필요가 좀 누적된 상황을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상승 폭이 좀 가팔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소폭 조정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둔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한 시점이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가장 금일장 같은 경우에 큰 이슈가 뭐 전일에 그 FOMC 의장 그 버냉키 의장의 좀 기자회견이라고 좀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전일 같은 경우에도 미국장을 좀 살펴보면 장 초반에는 뭐 유럽과 마찬가지로 그 그리스 우려감에 의해서 그 60포인트 넘게 좀 하락을 했지만 그 애플의 힘과 또한 그 오후장 들어서 FOMC 회의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면서 상당히 좀 상승을 하는 좀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또한 그 FOMC 그 회의 결과에서 그 초저금리 기간을 좀 연장한다는 좀 발표가 좀 나오면서 지금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좀 기대감까지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좀 모습인데요. 그렇게 좀 이러한 좀 호재가 좀 작용을 하면서 83포인트 이상 좀 다우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좀 마감을 했는 상황인데요. 지금 금일 같은 경우에도 좀 이러한 미국의 좀 상승 발판이 국내 시장에도 좀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 좀 상승폭이 조금 둔화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폭 조정을 염두에 둔 투자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솔로몬 투자증권 목동지점의 정영훈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꼼꼼한 실전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오늘의 대박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어제 증시 코스피가 1950선 종가로 회복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1950포인트까지 올라오기까지 외국인의 힘이 상당히 컸던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었는데 어제 장에서 외국인 또 매수를 했습니다. 반면 기관은 매도로 대응했는데 과연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이 최근에 좀 상당히 좀 강하다 좀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2,000포인트 가까이 좀 다가왔는데, 일단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을지에 대해서는, 이후에 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저께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샀던 종목들을 또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외국인들이 코스피 쪽에서 샀던 종목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포스코, LG화학, 현대중공업, 기아차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LG전자가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LG전자, 그리고 SK텔레콤, CJ제일제당, 그리고 하나케미칼, GKL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최근에 그 특징적인 부분이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 좀 그 기관을 하다 보니까 업종 대표주들이 좀 상당히 좀 강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영향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7일 연속,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5일 연속,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3일 연속 매수를 하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기관 쪽에서는 조금은 갈리는 모습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LG전자를 176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일단은 4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조금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LG전자 같은 경우 3분기 때 319억 정도 손실이 났었는데 이 부분이 4분기에는 흑자로 좀 전환이 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이 나오게 되면서 최근에 기관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 외국인 매도 매수 상위 종목에 좀 집계가 매도 상위 종목의 집계가 되겠지만은 기관들이 현재 4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외국인들이 지금 이제 8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힘이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조금 어느 쪽이 좀 힘이 좀 강해지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신 다음에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GKL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중국의 춘절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기관들이 6일 연속 현재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다음은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한 종목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외국인 쪽 한번 살펴본다면 외국인들은 OCI, 아모레퍼시픽, LG이노텍, CJ제일제당,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를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LG화학, OCI, 호남석유, 현대중공업, 현대모비스 순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OCI 같은 경우 외국인 쪽과 그리고 기관 쪽 동반적으로 매도한 종목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이틀 연속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5일 연속 현재 매도가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어떤 미국 자회사에서 미국 자회사가 어떤 수주에 대한 그 수주를 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좀 반등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그 정부 규제 리스크가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OCI 자회사에 대해서 인천시가 지방세 한 1,200억 정도 추징할 것이라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면서 규제 리스크가 좀 작용을 하면서 당분간 다시 한번 조정이 예상이 된다고 말씀 한번 드려봐야 될 것 같고요. LG 기관 쪽에서 종목들을 한번 살펴본다면 LG화학과 현대중공업이 최근에 어떤 화학 쪽 그리고 조선주의 대표적인 종목으로 반등이 크게 나왔었는데 일단 외국인들은 5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두 종목 다. 하지만 기관들이 매도로 전환될 것이라는 그 우려감 때문에 지금 현재 조금은 상승세가 주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쪽 수급보다는 기관의 수급 한번 보시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네. 그리고 그 외국인 쪽에서 LG이노텍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지금 외국인 쪽에서 8일 연속 현재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LED 업황이 좀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게 되면서 LG전자뿐만 아니라 LG이노텍도 조금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외국인의 수급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도 한번 보시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쪽 한번 살펴본다면은 메디포스트, 셀트리온, 파라다이스, 주성엔지니어링, 인터플렉스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기관 쪽에서는 셀트리온, 네페스, CJ오쇼핑, 실리콘웍스, 잉크테크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동반적으로 매수가 유입이 됐는데 기관과 외국인이 이틀 동안 동반적으로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4일 연속 현재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올해 영업이익이 그 전년 대비해서 한 39%
더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벨라루스에서 그 임상에 대한 얘기도 좀 추가적으로 이렇게 장 마감하고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매수도 좀 아닌가 이렇게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추가적으로 본다면 네페스, 실리콘웍스,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인터플렉스 같은 종목들이 그 매수 창의에 좀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 그 애플의 실적 영향이 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실리콘웍스 같은 게 한번 살펴본다면은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의 어떤 스크린 구동 네. 시스템 반도체를 납품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매수가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매수한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도 아이폰 4에 들어가는 FPCB 그리고 그 현재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영향을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삼성전자가 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부품주기 때문에 좀 강세를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일장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제 오늘 전략 세워볼 텐데 앞서 다른 전문가는 국내 증시가 변곡점에 놓여 있다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상승에 대한 부담감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또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또 기분 좋게 연준이 깜짝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증시 분위기를 좋게 만들기도 했는데요. 오늘 전략 좀 어떤 방향 쪽으로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조금은 저 같은 경우에도 조금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자리라고 한번 먼저 결론을 내고 네.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여러 가지 뭐 전문가들이 이유를 좀 제시를 하겠지만은 일단은 대외 변수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고 좀 그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그 조금 전에 언급을 해주셨듯이 연준에서 2014년까지 초저금리를 유지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추가적인 유동성에 대한 공급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조금은 장 시작은 조금 그래도 상승 출발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들을 한번 본다면 그 제로금리 같은 경우는 이전까지만 해도 2013년 중반까지 예상이 됐었지만 이런 부분이 최소한 2014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이라는 얘기를 붙였기 때문에 2015년까지도 지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조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어저께 미국 증시가 올랐기 때문에 장 초반에 외국인의 어떤 수급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은 그 2014년 말까지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떤 시장의 우호적인 뭐 그 자금이 풀릴 수가 있겠지만은 그와 반면에 조금 어두운 면을 좀 보게 된다면은 2014년 말까지도 어떻게 본다면 전 세계 글로벌 경기가 개선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조금 있기 때문에 좀 연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2013년까지 연장한 이유를 한번 뜯어본다면은 아직까지 실업률이 높다는 부분 그리고 설비 투자가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 때문에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동성에 대한 공급들이 실업률과 그리고 설비 투자에 좀 개선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때까지 좀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설비 투자와 좀 고실업률 같은 게 연결고리가 좀 찾을 수가 있는데 기업들이 어떻게 본다면 설비 투자를 늘리게 된다면은 설비 가동률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설비 가동률이 증가하게 된다면은 그만큼 공장 증설에 관한 부분, 즉 뭐 공장이 많이 기계화가 되고 있긴 하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에 대한 충원에 대한 부분을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력 충원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을 축소시킬 수 있는 이 부분과 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저 같은 경우 좀 연결고리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어쨌든 뭐 실업률 그리고 설비 투자가 증가하지 않는 이상 지금 연준의 어떤 그 제로 금리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유동성 장세에 대한 부분을 기대를 좀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 초반까지는 뭐 그 연준의 어떤 초저금리에 대한 기조가 그 지속이 되면서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 수급적인 부분을 조금 한번 부담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기술적인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 한번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항상 종목 상담을 하게 되면서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121선과 241선이 데드크로스가 나게 된다면은 어쨌든 이렇게 역별이 놓인 종목들이라든지 그리고 역별이 놓이는 종목들이 241선까지 반등이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다는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 지수도 지금 현재 지금 그 역별이 하고 난 다음에 그 시점부터 계속해서 반등이 나오면서 241선까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본다면은 추세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어떤 그 추세가 역별에서 정별적으로 넘어갈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은 고민이 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장기 추세가 넘어가게 되려면 어떤 시장이 조금은 어쨌든 완화가 되고 있지만 어쨌든
추세적으로 좀 괜찮아졌다, 호전이 됐다 이런 신호가 나와야 좀 전환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미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럽에 대한 변수가 완전히 잠잠해지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이 추세를 돌리긴 좀 힘들지 않겠나, 그 하락에서 상승 쪽으로 전환시키긴 좀 힘들지 않겠나, 좀 이렇게 시장에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추가적으로 뭐 그 화면을 좀 같이 보면은 최근에 외국인들이 그 선물 동향도 안 볼 수가 없는데요. 선물 동향도 좀 같이 한번 좀 본다면은 최근에 조금 그 17일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7일부터 본다면은 6,000계약, 9,300계약 그리고 3,770계약, 3,700계약 정도 매수를 하게 되면서 단기적으로 어떤 매도 계약을 빼고 본다면은 19,000계약 정도 매수 계약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리를 해본다면은 그 상승 출발, 저 같은 경우 1960포인트 정도 상승 출발하고 난 뒤에 조금 약세 전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 약세 전환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은 최근에 19,000계약 정도 매수를 했다는 부분, 그리고 241선에 대한 어떤 장기 추세에 대한 어떤 추세 전환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부대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염려가,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쪽에서 약세 전환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렇다면 약세 전환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의 선물 동향을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어저께 같은 경우에 장 초반에 외국인들이 1,000계약 정도 매수를 늘렸지만은 장 후반전에 결국에는 매도 전환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틀 동안 외국인들은 콜 동향을 한번 본다면은 이틀 연속 그 콜옵션을 계속해서 꾸준히 정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콜옵션을 이틀 동안 꾸준히 정리했다는 부분들은 어떻게 본다면 오늘 쪽이라든지 내일 쪽에서 풋옵션 쪽으로 매수가 전환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풋옵션 동향이라든지 그리고 외국인의 선물 동향을 계속해서 오늘 쪽에서 중요하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외국인들 오늘 쪽에서 매도 전환하게 되고 그리고 풋옵션 쪽에서 매수를 늘리게 된다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상승 출발을 하고 난 뒤에 조금 약세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비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종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제가 제 화면을 좀 빨리 넘겨서 조금 어지러울 수도 있는데, 네. 자, 화면을 좀 본다면은 최근에 좀 강세를 보였던 업종들 있죠. 증권주, 그리고 조선주, 은행주, 그리고 화학업종이 그저께까지는 상당히 좀 그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이 이끌어주지만은 어저께 시장이 윗골을 달면서 조금 조정을 받게 되면서 요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업종들이 조정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최근에 어쨌든 강세를 보였던 업종들이 오늘까지도 추가적으로 조정을 보이게 된다면은 시장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외국인의 파생 쪽에서도 조금 부담스러운 포지션이 나오게 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코스피 쪽에서도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화학, 은행, 조선증권성에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와준다면은 시장은 약세가 좀 불가피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본다면은 1960포인트 전에 상승 출발하고 난 뒤에 시장은 조금 약세 전환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응 전략 잘 들어봤고요. 끝으로 관심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항상 모이는 그 단기 종목을 가지고 네. 나오는데 오늘은 인피니트 헬스케어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의료 영상 저장 전송 시스템에 대한 솔루션을 개발하는 업체인데 조금 이 말이 어렵습니다. 병원에 가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MRI라든지 그리고 엑스레이라든지 그리고 CT를 촬영을 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사진 촬영을 하지 않고 여기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 하드라 그럴까요? 하드에 좀 저장을 하면서 전송 시스템을 가져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전송 시스템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엑셀을 찍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진 파일을 전송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업체를 한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어떤 대선 테마, 뭐 노인복지와 좀 관련이 돼서 헬스케어 관련된 조금 노인복지 관련 테마라도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중장기적인 어떤 테마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제가 볼 적에는 그 조금 최근에 매수를 좀 해볼 수 있을 만한 자리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1차 상승하고 난 뒤에 조정을 받고 그리고 상승하고 난 뒤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61선 같은 게 어떤 수급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이 부분에서 조금 지지를 보이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매수가를 15,800원에서 16,200원 정도 한번 설정해 보고 싶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61선이 있는 15,200원,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17,100원, 5% 정도 잡았습니다. 17,100원 정도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1차적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관심 종목 인피니트 헬스케어까지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가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뉴욕발 훈풍 이어갈 수 있을지 이어지는 다음 방송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에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